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저희 12월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제 점검할 때가 돼서 한번 어떤 변동을 보였는지 저희 회사들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월 포트폴리오는 시장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전 종목이 좀 좋았어요. 근데 12월이 끝나가는 지금에 12월엔 시장이 생각보다 11월만큼 막 지수가 좋진 않았잖아요. 뭐 변동이 꽤 있었고 막 나스닥이 4% 떨어진 날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포트폴리오는 조금 갈린 느낌이 있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 12월 포트폴리오는 테슬라, 아처에비에이션, 아이온큐, 로켓넷, 팔란티어, 아마존, 엠러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뉴스케일 파워 등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12월 포트폴리오 촬영일은 12월 3일이었고요. 27일까지 약 한 달간의 지금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S&P 500 지수는 6,050에서 5,970으로 1.3% 정도 하락했고요. 조금 의외예요. 12월에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다우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포트폴리오는 일단 아처에비에이션이 65%, 아이온큐 39%, 테슬라 23%, 로켓랩 18%, 팔란티어 11%, 아마존 5% 정도로 양호한 이제 좋아지는 변동률을 보였고요. 포트폴리오 11월에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 엠러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2% 약간 좀 부정적인 변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간단한 월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테슬라가 사실 저희가 5번이나 얘기를 했고 굉장히 저희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테슬라는 11월 당선 이후에도 11월에도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12월에도 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단연 앞서가고 있고요. 저희가 테슬라를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죠. 최근 2달에만 5번 정도 업데이트를 드렸고 그동안 자율주행 가능성 부각 우려했던 중국 판매량 괜찮다. 그리고 3분기 실적 호조도 있었고 내년 판매량 가이던스도 왔고 그다음에 현대차 등 다수 기업이 테슬라의 표준에 합류하는 모습 이렇게 이런 호재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12월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라든가 많은 ETF를 통한 수급의 유입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12월에 저희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처에비에이션 올해 12월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저희가 12월 초에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회다. 그래서 그때 좀 포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고요. 일단 무엇이 좋았나 보면 저희 밀레니엄이라든가 아크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는 것도 있었고 캔터 피츠제럴드 등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계속 상향하면서 내고 있었어요. 긍정적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좀 작은 회사임에 비해서 큰 투자자들과 큰 증권사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 기술 기업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저희 양자 컴퓨터 이런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래에는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아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좋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팔란티어와 함께 무인 무기 시대, 머스크가 무인 무기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왜 무기에 타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의 대표 주자 안두릴과 협력 뉴스가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방산 분야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과 방산 두 개 축, 마치 팔란티어에서 보는 그 두 개의 축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12월에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온큐 이번에 양자 컴퓨터 굉장히 화두였죠. 당연히 최고의 포인트는 구글이 윌로우의 양자칩 발표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14년에 할 거를 5분에 한다 이런 저희가 보지도 못하는 공이 24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고요. 센세이션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구글의 주가도 움직이면서 이런 그 밑에 많은 양자 컴퓨터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아이온큐는 좀 먼저 움직였죠. 사실 먼저 좋아졌고 매출이 가시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재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리게티라든가 다른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 후반부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레이그 할럼, 그다음에 DA 데이비슨 등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좋은 리포트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추천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전 조체가 될지 뭐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큐가 좋을지 우리가 추정은 하고 공부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 성공자가 될지는 아직 개발을 시작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매출액 가시성은 가장 높다. 최소한 25년 올해 이렇게 볼 때 매출액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다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좋게 볼 수 있지만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12월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 산업을 또 봐야죠. 저희가 로켓랩이 12월에 있었는데요. 로켓랩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저희가 알다시피 우주 산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스페이스X가 3,500억 달러, 500조 원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우주 산업 이제 개화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일단은 로켓랩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회사의 뉴스를 보면 24시간 이내 2번 발사 임무 수행 가능하다 이런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했고 25년에 중형 로켓 앞두고 있으면서 26년에 고객 확보했다 이런 긍정적 뉴스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대체 수단들이 굉장히 고평가되니까 이 회사도 이제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던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의 슈퍼스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좋아하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AI 소프트계의 메시라고 했어요. 아, 메시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넥스트 오라클, 넥스트 세일즈포스가 될 수 있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회사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평가도 12월에 많이 있었고 또 안드릴과의 그 국방 협력 그리고 스페이스X를 포함한 이 국방 컨소시엄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또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숫자가 나오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래 잘하던 국방에서도 또 추가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는 양쪽이 다 좋으면서 양수겸장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가장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숫자로 설명되는 회사 아마존이 또 있겠죠. 아마존은 변동성이 작지만 그래도 은근히 견조한 수익률을 매달 올리고 있어요. 매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12월에는 빅테크 중에 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받거나 좀 그렇게 뭐 AI 수혜가 직접적이야 했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12월에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아, 이 다음에 AI 수혜가 이제 퍼지면서 이들이 이제 다음 AI 수혜주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누가 AI 수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굴이 지금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요. 뭐 애플이나 아마존 등이 부각을 받으면서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은 리인벤트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트라이니움 2 칩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자체 AI 칩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것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사와 함께 저희가 보고 있는 마벨과 브로드컴도 에이직 칩의 수혜주로 크게 지금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테일 부문, 이제 거대한 리테일 부문까지 마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엠러빈이 있는데요. 엠러빈은 올해 성과가 764%로 나스닥 100기업 중에 뭐 압도적인 1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12월의 변동은 부정적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S&P 500에 대한 편입 기대가 컸어요. S&P 500 편입 전에 이미 먼저 막 400불까지 주가가 정말 그때는 한 900% 올랐던가요? YTD로. 더 높게까지 올랐다가 사실 편입이 안 된 거예요. 나스닥 100은 쉽게 편입을 했는데 S&P 500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30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소폭 회복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나 실적이나 이렇게 볼 때 S&P 500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익 성장률이 뭐 최소 30-40% 이상 될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오른 주가를 변동을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매우 핫했던 기업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저희 포트폴리오의 유지 종목으로 있었는데요. 성과는 YTD 올해 382%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어요. 하지만 연말에는 이제 하방으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 100 편입에 성공하였으나 기대가 컸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론 같은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결국 비트코인에 연동돼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그 비트코인 뱅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니까요. 비트코인 가격 조정 영향이 제일 컸겠죠.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후에 무려 뭐 10만 8, 9천 달러까지 올랐던 것 같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오늘 좀 보니까 9만 3, 4천 달러까지 지금 하락한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조정이 뭐 15% 있으면 이 회사는 오히려 더 레버리지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올릴 때도 비트코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도 타격도 좀 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12월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기대감으로 10만 거의 11만 가까이 이렇게 막 오른 다음에 미국 정부의 비축,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 편입, 뭐 여러 가지 빅테크의 자산 편입 이런 거 기대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잖아요. 심지어 트럼프는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거기에 부정적 이벤트, 금리 인상이, 금리를 인하했으나 시중 금리가 올랐잖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12월 초에 한 4.2%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4.1몇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6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이게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12월에 전체적인 주식시장 지수도 12월 초중반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좀 약간 그 변동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스닥 주식이 그렇겠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었고요. 사실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 어떻게 보냐인데 개인의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비트코인을 좋게 봐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좋게 안 본다면 뭐 당연히 이쪽을 피해야 되겠죠. 저는 트럼프 정부 코인 방향성은 여전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취임을 안 했고요. 비트코인 반등하면 동사 긍정적일 것이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4.6을 넘으려는 시도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7을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 최근에 인플레 발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당장 막 점화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것이 어떤 경제지표 발표나 무슨 계기로 인해서 이 금리가 조금만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저희 10월과 11월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회사였는데요. 그때 한창 막 10월 말에 많은 빅테크들이 SMR 도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12월에는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좀 부정적인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장기 그림은 매우 좋지만 산업의 특성상 당장 숫자가 막 나오고 막 수주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렇게 숫자가 막 올라가는 그림 같은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강연 때도 질문이 많았고 저희 댓글 질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래도 워낙 뭐 좋게 봤던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사는 모멘텀 측면에서 좀 상대적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다음 포트폴리오에서 긍정적 변화를 좀 찾기 전까지는 좀 또 편입 이유를 좀 찾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긍정적인 회사도 있었고 그 전에 막 2달 동안 굉장히 좋다가 좀 어려운 변동성을 겪었던 회사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나 12월 초에 새로 편입한 종목들 전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점, 나쁜 점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회사도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편출해야 될 때는 편출해야 된다고 말씀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편출하고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논리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런 논리로 봤는데 이런 논리가 지금 약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생각한 성장의 그림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 성장주가 있는가 하면 생각한 성장의 그림에서 약간 이탈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도 잘해야 되고 편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던 간에 둘 다 댓글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도 깊게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곧 1월 초가 됩니다.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12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1월 초에는 1월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25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1월에 저희 포트폴리오도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참 변동성도 많았고 뭐 국내 시장의 어려움도 많았고요. 하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좋은 결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